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파리에서 그냥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AI랑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은 혁명이라는 것과 그와 대응이 되는 혁신이라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명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레볼루션이 되겠고요. 혁신은 이노베이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은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혁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은 기존에 있던 제도나 모든 어떤 것들이든 다 그냥 붕괴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혁신은 그래도 좀 개선해서 쓰지 뭘 또 붕괴까지 해 이런 분위기죠. 이렇다 보니까 혁명은 굉장히 큰 저항을 맞게 되고요. 반대로 혁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의 크기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고 혁신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산업혁명도 대표적인 혁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적인 혁신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혁명과 혁신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파괴적 혁신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는 혁명, 혁신, 그리고 파괴적 혁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혁명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렇다면 AI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AI는 혁신이나 파괴적 혁신 정도가 아니고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도 혁명이고 프랑스 대혁명도 혁명이니 이 둘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보면 권력이 이동됐다 라는 측면, 그리고 권력 이동을 주체했던 주체는 무엇이고 누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전후로, 혁명 전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AI 혁명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 다 혁명이다, 혁명이야 라고 한다면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점이 저는 권력이 이동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한쪽에 있었던 권력이 다른 쪽으로 이동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왕과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랑 시민들에게 권력이 이동됐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권력 이동, 그런데 말이 혁명이고 말이 권력 이동이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AI 혁명은 어디서 어디로 권력이 이동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글쎄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선은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회사들,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식 노동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AI 패권을 쥐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들은 도태되겠죠. 그리고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AI 혁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혹은 미국이란 나라, 정부 라는 차원에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AI 혁명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권력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논의를 좀 더 이어가서 과거에 부르주아와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권력 이동이 진행되었다면 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어떤 에너지가 있었길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부르주아와 시민에게 있었던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분노하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빵 없으면은 저기 그 케이크 사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분노를 더 자극시켜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보다도 어쨌든 불평등했고, 그래서 못 살았고, 그래서 짜증이 났고 분노가 일어났고, 이것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한 것이 부르주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본가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뿐만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이념은 대표적인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아이고 정말 좀 그게 왜 왕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계몽,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몽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AI 혁명은 어떻게 될까요? AI 혁명의 주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혁신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인데 미국과 중국 정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프랑스 혁명이 불평등에 따른 분노가 원동력이었다면 미국과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AI 혁명은 이거는 한번 지면 끝나는 AI 기술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 패권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AI 혁명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AI 혁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자본 그대로 똑같이 있죠.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은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분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이념이 있었다면 지금 AI 혁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AI가 됐을 때 이 인류는 보다 진보할 수 있어요 라는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의 진보라는 이 개념, 그래서 AI가 되더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과정은 굉장히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라는 것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이 있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은 저기 케이크 사 먹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200억짜리 귀한 목걸이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지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 목걸이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야, 마리 앙뚜아네트 네가 가져가는 거 어때?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었고, 그것을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 알고 보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람들을 뒤에서 꼬드겨가지고 저 목걸이 저 사람이 가져갔대 라고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부르주아와 시민은
왕과 귀족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쪽과 권력을 뺏어오려고 하는 쪽, AI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쪽과 지키려고 하는 쪽이 치열하게 맞서서 싸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금이 있느니 이런 것까지도 잘못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과거와 지금 현재의 과정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쪽에서 부르주아와 시민들에게 어쨌든 권력이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권력이 좀 한쪽으로 이동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AI 시대, AI 혁명 이후로 권력이라는 것이 이동된다고 했을 때 그 권력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물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가 생겼죠. 어마어마한 권리가 생긴 겁니다. 덕분에 이제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르주아에게는 엄청난 부라는 그리고 권력이 이동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AI 혁명에서도 비슷하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이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곧 소득을 의미했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들였는데, 소득의 중요성이 AI가 발전할수록,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게도 당연했던 이 노동이 곧 소득이다라는 이 기준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좌판이 우판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충돌, 이런 부분들도 점점 AI 시대가 될수록 이게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AI가 확산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리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과 제가 늘 이야기하는 AI 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유사점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곳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금진적이었고 많은 것들을 붕괴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피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몸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AI 혁명도 프랑스 혁명에 못지않게 정말 큰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부르주아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I 혁명의 한가운데 AI 혁신과와 함께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큰 변화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곤 하지만 정말 큰 그림의 관점에서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